네, 안녕하세요. 김기왕입니다. 오늘 설명 주셨듯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기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고 저희가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원하시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그 시장의 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시장 상황은 어렵다,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왔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험 자본에 배치되는 자산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스타트업에 몰리는 투자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리 좀 보면은 한 35% 정도 감소한 거를 저희가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고, 그리고 또 투자의 퀀티티,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, 투자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2021년 4분기만 해도 이제 유니콘이 탄생하는 숫자가 한 140개 정도 됐는데 지난 작년 4분기죠. 2022년 4분기를 보면은 새로 탄생한 유니콘 숫자가 19개 정도밖에 안 됐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유니콘이 탄생하는 그런 속도와 이 스피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시장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 이 초기 투자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초기 투자로 유입되는 금액 자체는 늘고 있는 걸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초기 쪽에 투자된 그 금액을 보면은 그 비중을 보면은 한 66% 정도가 됐거든요. 근데 그게 이 숫자가 해당 수치가 그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시장의 상황은 안 좋지만 초기 투자 자체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또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글로벌 현황이었는데 이제 비슷한 패턴이 국내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인 이 VC 투자 금액,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이 금액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투자에 집행되는 이 절대적인 금액만큼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. 그 작년에 시장이 안 좋고 이제 투자 이런 게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IPO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. IPO 마켓도 별로 좋지 않았고 이게 지금 온기 자료는 아니고 이제 3분기까지 자료만 취합을 한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IPO 되는 회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, 이 VC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많이 그 IPO가 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,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PO 수 자체는 감소를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VC는 의미 있는 임팩트를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분명히 침체되어 있다. 그리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의 임팩트가 가장 적은,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큰 데미지를 받지 않는 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과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중기나 후기 스타트업들한테는 지금 시장이 좀 위기일 수 있지만 이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나름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러면은 이런 매크로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더 마이크로하게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네, 일단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저희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복잡하지 않게 좀 심플하게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생태계 현황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
일단 그 생태계를 보시면은 일단 뭐 주요 참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크게 뭐 이 한 5가지 정도 필러가 있는 것 같아요. 6가지 정도 필러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좀 더 액티브하게 이 초기 투자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발라보면은 뭐 크게 이제 엔젤 투자자분들, 정부, AC 그리고 VC 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초기 투자를 하시고 또 실제로 가장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는 이 2가지 필러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AC 그리고 BC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그러니까 BC랑 AC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이제 좀 구분이 되잖아요. 아마 잘 아시겠지만. 근데 이제 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전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,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큰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스톤브리지, IMM 아니면 뭐 한투파 이런 곳들도 이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특히 최근에는 이 중기국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보이시다가 점점 이제 초기 쪽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또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하는 CVC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직방 같은 경우도 그 브리즈 인베스트먼트라는 CVC 형태의 스타트업, CVC 형태의 그런 벤처 캐피탈 투자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제 저희 회사 블락 오디세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벤처 오디세이라는 이 투자법인 비이클을 만들어서 지금 VC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그런 창업 노하우와 그 또 그런 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전문성 그리고 또 산업에서 갖고 있는 본인들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의 영역까지 특히 이 초기 투자 영역까지 활동을 하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뭐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A씨들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뭐 퓨처 플레이, 프라이머, 뭐 스파클랩스 뭐 이런 곳들이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A씨들이시고 실제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가장 좀 액티브하게 끌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이런 초기 투자를 하는 기관들, 특히 A씨들 중심으로, 그리고 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이 스타트업 기반의 CVC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이 투자 패턴을 보이느냐,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뭐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티켓 사이즈,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겠죠. 이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도 이제 초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. 좀 많이 봤을 때는 뭐 한 2억, 3억 정도도 이 초기 투자가 집행이 되는 걸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좀 티피컬하게 진행되는 티켓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가장 티피컬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. 그 정말 뛰어난 팀 그리고 아주 뭔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경우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이상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케이스는 조금 예외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억에서 10억 사이, 그러니까 그 좀 더 많으면 이제 한 2 밀리언 달러,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2 밀리언 달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하면은 한 2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게 가장 티피컬한 그런 밸류에이션 사이즈인 것 같고,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통 5억에서 10억 사이 레인지에서 결정되는 게 가장 그런 흔한 프랙티스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투자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분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세이프 투자,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시작한 그런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투자인데 뭐 세이프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컨버티블 노트 같은 형태로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. 이제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시고 투자 형태는 이렇게 된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런 기관들 뭐 A씨나 뭐 이런 VC, CVC한테 투자를 받았을 때 저희 스타트업들이 갖는 장점은 뭔가에 대해서도 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
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. 첫 번째 시그널, 두 번째 밸류 애드, 그리고 세 번째 엑시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, 뭐 일단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프라이머한테 투자를 받았다, 스톤브리지, IMM, 소프트뱅크한테 투자를 받았다. 그러니까 그 투자를 받은 것만으로도 시장에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죠. 뭐 신세계한테 투자를 받았다. 그러니까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와 시그널이 분명하다.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뭐 아무한테나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요. 그 두 번째는 밸류애드를 해주신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A씨들이나 B씨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1년, 2년 하신 거 아니잖아요. 굉장히 오래 하셨고 뭐 10년, 길게는 20년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얻으신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시거든요.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숫자가 뭐 최소 100개는 넘어요.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포트폴리오 회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잘 돼서 엑시트한 회사들도 있으시고 또 안 된 회사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VC한테는 이제 노하우로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. 또 그리고 그 VC랑 AC한테 투자를 받으시면은 그 노하우를 좀 간접적으로 트랜스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엑시트에 대한 그 회수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엑시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 스타트업을 하는 게 물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정말 멋진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내놓고 싶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은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근데 그 금전적인 부분이 결국에 스타트업에서는 이 유의미한 엑시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그 유의미한 엑시트를 하려면은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. 예, 그런 거를 결국에 잘하는 분들, 잘하는 기관들, 잘하는 플레이어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? BC 아니면 AC라는 거죠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투자를 받는 게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밸류만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얻어가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세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, 그럼 이거 투자 받으면 좋은 거 알겠는데, 그럼 내가 투자 잘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돼? 라는 게 가장 오늘 세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면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이다. 시장.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뭐 소개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는 이제 그 VC 사이드에 있다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 넘어온 사례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앵글을 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, 근데 그때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 스타트업이라는 이 엔티티가 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좀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, 그러니까 저희가 100억짜리 시장이 있고 만약에 10조짜리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, 그러니까 100억짜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켓시어 100%를 가져가도 다 먹을 수 있는 파이는 100억밖에 안 되시잖아요. 근데 10조짜리 시장에서는 1%만 먹어도 1000억이잖아요. 근데 이게 실은 그 스타팅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깃하는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. 근데 적어도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제 핀테크라는 주제로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성장성이나 시장의 파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시는 분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.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하게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이 한정된 리소스를 통해서 가장 그 맥시멈 아웃풋을 뽑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특히 초기로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니멀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일수록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가 굉장히 명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뭐 BC나 AC한테도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고 PR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이다. 세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훌륭하신 저희 뭐 선배님들이나 뭐 다른 그런 이미 성공을 경험하신 창업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결국에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좋은 분들이 모여서 재밌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
풀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리워드를 가져가시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그 결국에 그 시작점은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이게 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, 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의미한 성과물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내지는 뭐 MVP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,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실은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P나 뭐 큰 뭐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의 구성원이 누구이신지,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해당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인력이신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고민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정답은 없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, 그 회사가 좋아서 꼭 무조건 투자를 받는다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VC들도 그 본인들이 각자 선호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. 내지는 선호하는 팀이 있고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스타트업이 있는데,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,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기의 스타트업과 핏이 맞는 곳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가 만든 그 벤처 오디세이라는 이 투자법인 자회사는 아무래도 뭐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나 뭐 크립토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좀 더 마음을 열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다른 VC들보다 좀 더 프렌들리하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뭐 다른 어떤 특정 VC는, 큰 VC는 뭐 죽어도 블록체인 안 하겠다, 죽어도 뭐 크립토는 할 수 없다, 이런 데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시작점부터가 안 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fit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본인들의 성향이랑 잘 맞는 이 VC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1번, 2번, 3번, 4번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,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이 탄탄한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중앙부원이긴 하지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실은 PR할 수 있는,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1번, 2번, 3번, 4번을 잘 반영한 탄탄한 계획서를 잘 준비하시고 딜리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뭐 시장, 뭐 BM, 사람도 잘 소개를 하시지만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다, 좀 과감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이거이잖아요. VC이고 벤처 캐피탈인데, 이게 한글로 풀이를 하면은 모험 자본이거든요. 그러니까 모험 자본은 결국에는 이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하이 리턴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, 그러니까 VC들은 2배, 3배 먹으려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10배, 20배, 100배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찾고 투자를 하는 게 이 VC라는 사업의 본질이라는 거고,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업 플랜을 쓰실 때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,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치나 목표치를 다운사이즈 하지 마셔라. 그 최대한 앰비셔스하게 이 사업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이 VC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, 근데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일부 분들은 그럼 내가 좀 거짓말을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. 거짓말을 치라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맥스치를 제안을 하는 게 이 사업 계획서에는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뭔가 기술이랑 서비스, 프로덕트가 전부는 아니다. 그러니까 자본이랑 결국에는 친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계시잖아요.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, 파트너, 자문, 투자, 뭐 여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, 특히 이 대표님들,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창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와 특히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뭐
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미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분들이나 내지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이 VC 선배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 결국에 이 대표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다. 하나는 사람을 모으는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을 조달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저 또한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.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뭐 자본이 또 모이고 해야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분들을 저희 팀에 영입할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 두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본을 조달하는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술이나 프로덕트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말고 이 자본이랑 좀 더 친해지고 자본을 어떻게 잘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오늘 모여 있는 이런 팁스 미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그 좋은 그런 툴이자 베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뭐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기 창업자분들한테 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창구를 주시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희 또한 그랬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받으시고 팔로우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.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지금 강의한 내용이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은 좀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특히 이 스타트업 시너리에서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한 운팔기, 운구기일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운을 모으는 노력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운을 모으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저희가 이 창업 생태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이 운을 모으는 과정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이신 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이후에 또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 VC 분들 저희 VC 선배님들이 또 뒤에서 피칭을 해주실 건데 또 이런 분들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같이 교감을 하시면은 그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운들이 한 레벨 더 축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